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두 번째, 어텐션의 순서 그리고 맥락 정보 넣기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어텐션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텐션은 가중치 합이다 라는 게 지난 영상의 핵심 메시지였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중치 합인 이 어텐션의 순서 개념을 주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주변 단어의 맥락이 어텐션 계산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텐션은요, 쿼리를 입력했을 때 쿼리랑 관련 있는 키 정보들의 가중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중치 합을 계산할 때 쿼리랑 키를 내적해서 가중치를 구하죠. 이때 키 정보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내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순서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건데요.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라는 문장을 번역한다고 할게요. 만약에 번역할 한국어 문장의 키들이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 6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번역에 쓸 쿼리가 주어졌을 때 6개의 단어 정보들과의 가중치를 내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단어가 인도다 라는 정보가 내적 계산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 키랑 내적을 지금 하든 이따가 한 4번 뒤에 하든 내적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단어가 인도다 라는 정보는 어텐션 가중치 계산에서 무시됩니다. 만약에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이렇게 단어 순서를 바꾸면 거의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게 번역될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내적은 각 단어 벡터랑의 가중치를 구하기 때문에요, 키 문장으로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를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으로 이렇게 단어 순서를 바꿔도 어텐션 결과인 가중치 합은 쿼리가 같으면 어텐션 결과도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게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트랜스포머 입력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더해준다고 돼 있는데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쉽게 생각하면 위치 정보로 쓰기로 한 임시 포스트잇들 같은 겁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준다는 뜻은 문장의 첫 번째 단어 벡터에는 항상 1번 포스트잇 벡터를 더하고 문장의 두 번째 단어 벡터에는 항상 2번 포스트잇 벡터를 더하고 이렇게 특정 위치마다 특정 벡터를 더하는 규칙을 줘서요, 여기에는 1번 벡터가 더해져 있으니 이건 첫 번째 단어구나, 이런 의도로 포지셔널 인코딩에 정보를 주입합니다. 이러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두 문장,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을 보면은요, 인도에 더해지는 포지셔널 인코딩은 각각 몇 번 포스트잇 벡터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1번 포스트잇 벡터가 인도 단어에 더해지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4번 포스트잇 벡터가 더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텐션을 할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써서 문장에 순서 정보를 주입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이번엔 이 두 문장의 경우를 볼게요.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거랑 인도 주행금지 표지판을 음식점에 가던 중 보았다, 이 두 문장에서 인도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인도는 인디안 이런 걸로 해석이 돼서 번역돼야 되고, 두 번째 문장의 인도는 pedestrian 혹은 workload 이런 단어로 번역돼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여태까지 어텐션에서 배운 걸 보면 내적이라는 건 주변 정보는 안 보고 개별 단어 벡터끼리만 계산하고요, 여기서 보면 순서도 둘 다 첫 번째 단어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이랑 포지셔널 인코딩만으로는 지금 이 인도라는 단어가 다른 뜻,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될 거라는 걸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인도라는 단어를 볼 때 주변 단어로 맥락을 살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방법은 셀프 어텐션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면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이랑 FFN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FFN은 그냥 리니어 네트워크에 액티베이션 넣은 거라서 딱히 설명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셀프 어텐션을 보면은요, 어텐션 네트워크에서요, 쿼리랑
키로 같은 정보를 쓸 때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글 문장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 금지 표지판을 보았다를 셀프 어텐션으로 분석할 때 이 문장이 쿼리로도 쓰이고 키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쿼리로 들어간 한글 단어 인도는 키 단어들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 6가지 키 정보들과 내적을 해서 가중치 합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 그리고 가던 중 이 뒤의 단어들도요. 6가지 키 정보들과 내적을 각각 수행해서 가중치 합을 구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한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도라는 단어는 인도라는 한 단어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도라는 단어를 분석하는데 이 6개의 단어 인도 음식점에 가던 중 주행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이 단어들과의 관련도가 반영된 인도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나 디코더 레이어를 몇 번 이제 지나고서 디코더에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인코더 출력인 키들 중에서 인도를 본다는 것은요. 인도라는 한 단어의 정보만 있는 그런 벡터가 아니라 인도,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는 음식점에 가던 중의 정보가 곁들여져 있는 이런 맥락이 반영된 단어 정보를 보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텐션은 가중치 합인데요. 이 가중치의 합을 구할 때 내적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텐션 자체만으로는 위치 정보도 없고 주변 다른 단어의 맥락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는 위치 정보를 주입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처음에 있고요. 맥락 정보를 주입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이 포함된 인코더 레이어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알았으면 꽤나 이제 많이 안 것 같은데요. 아직도 설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마스킹이랑 트랜스포머 학습 방식입니다. 디코더 레이어에 셀프 어텐션을 보면 마스킹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의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요.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